조 장관 말대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물러났던 것일까요?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청와대가 나섰다는 겁니다. 전격 사퇴 막전 막후 청이 직접 나섰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어제 14일 오전 11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고 오후 2시에 장관직을 사퇴했어요. 이게 몇 시간 만이에요? 3시간 만에 검찰개혁안 발표하고 장관직 사퇴했다. 너무 급작스러운 사퇴였다는 거죠. 그 이면에 청와대가 나섰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날짜 3개를 조 전 장관에게 주고 퇴기를 요구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친문 핵심 의원은요. 청와대가 꽤 오래전부터 일정을 타진해왔다. 사퇴 날짜를 3 정도 조 장관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조 장관이 그중에서 가장 이른 14일을 선택했다. 결국은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의중을 확인한 셈이죠. 아, 내가 나가야겠구나. 꽤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었고 그 날짜 태길이 바로 어제였다라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결국은 청와대도 조국 전 장관을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한쪽에서는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얘기겠군요. 저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2가지 시나리오를 주문했다는 것부터 본인이 이제 율사 출신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도저히 이것이 아니다라고 싶을 때 정리하겠다는 마음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과정에서 서초동 집회에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청와대나 민주당도 한때 이 검찰개혁 조국 지지의 열기를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고민했던 적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국감을 앞두고 있어서도 실제로 청문회 때 조 장관 당시 후보자가 했던 말 중에 상당히 많은 위정의 문제들이 늘어나기도 했고 또 청와대 내부에서도 계속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루하루가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실제로 여당 내에서의 어떤 부정적인 기류들이 초기에 올랐다가 청문회 지지율에서도 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와중에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정리하는 기류가 더 많지 않았겠나. 특히 이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이낙연 총리가 조 장관 이렇게 나왔을 때 대정부 질의 속에서의 그 약간의 차가운 눈초리 속에서도 이것이 길게 갈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66일 너무 늦었긴 했지만 청와대가 마지막에 그래도 조 장관을 드롭시켜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날짜 3개를 택했다라는 건데 아쉬운 건 김광삼 변호사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청와대의 이 판단이 김영주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이 상식적인 판단을 왜 청와대는 상식적으로 내리지 못했습니까? 아마 임명을 한 다음에 이제 초기 여론조사는 상당히 서로 비등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하고 더군다나 이제 서초에서 촛불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여론의 어떤 뒤집기 아니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정당성이 오히려 강화될 거라 그런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판단을 처음에 했었을 거다. 예. 근데 제가 좀 2주 전부터 좀 감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막 여론이 아주 나빠지진 않고 나빠지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되는 시점이었는데, 뭐 청와대도 그렇고 아니면 여권 내에서도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계속 뭐 피의 사실 공표랄지 검찰의 어떤 수사 인력이랄지 그런 것에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는데 2주 전부터 뭔가 기류가 바뀌었다. 그렇죠.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들을 뭐 사실 신정부의 인사들도 방송에 나와서 하지 않고 또 언론에서도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줄었다고 봐요. 그러면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뭐 결정적인 것은 뭐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이랄지 아니면 유시민 이사장의 어떠한 그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발언들이 상식에 어긋나는 유시민의 발언.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론에 제가 볼 때는 더욱더 하강시키는데 촉매제를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그 당시 조국 장관이 끝을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최근에.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면 시작도 안 했다느니. 그러면 그게 아니었나? 상당히 제가 좀 헷갈렸어요. 맞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가겠다 이랬어요. 더군다나 해보겠다. 어제 11시에 뭐 대국민 담화 발표하면서 어떤 식으로 검찰개혁을 하고 이 검찰개혁을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었나? 끝까지 가려나? 상당히 좀 약간 혼돈이 왔었는데 갑자기 사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아까 저희가 얘기할 때 뭐 3개의 날짜를 청와대에서 줬다 그런 얘기 했는데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왜 14일이었느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이 법무부 국감하는 날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 결국은 증언을 해야 하는데. 예, 만약에. 그렇죠. 근데 오늘 국감에서도 본인이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기자회견 때 한 내용을 그대로 하고 청문회 때 그대로 내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까지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랄지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에 정반대되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왔거든요. 국감에서 위증하면 처벌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감에서는 이제 청문회와 달리 청문회 때는 유증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감에서 유증을 하게 되면 그걸 야당에서 가만히 안 있겠죠. 당연히 고발을 할 거고. 그런데 이 법정형도 굉장히 높아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기 때문에 1년에서 10년 사이. 벌금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유증으로 기소가 되면 결국은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실은 서울대 교수로 복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치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굉장히 하다가 결국은 어제 하는 것이 이제 본인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또 여건을 위해서도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첫 번째 청와대가 나선 거고 두 번째 결국은 오늘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서의 위증 처벌을 피한 것.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 총선은 다가오고 있고 청와대 못 살겠다. 조 장관 해결하라. 라는 아우성이 있었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청 지지율 급락의 위기감, 민주당 의원들, 노영민 실장, 강기정 수석에게 총선 지금 6개월도 안 남았다. 빨리 조국을 정리해달라라고 수차례 뒤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청와대 핵심 인사. 그러자 그 의원들에게 야, 10월 안에는 정리해. 10월 말까지도 안 갈 테니까 야,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민주당 의원들을 뒤에서 달랬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